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의 AI 세이프티 앤 퀄리티 리더 이상호입니다. AI 세이프티는 조직 이름 그대로 카카오에서 AI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린 후에 카카오가 안전한 AI 서비스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죠. AI 교과서의 1장에 항상 나오는 것인데요.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기계와 인간 각각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에 만약 기계와 인간을 구별하지 못하면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핵심 철학은 구별하지 못하면 같은 것이다 라는 간단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오늘 이프카카오에 참석하신 개발자분들 혹시 최근에 튜링 테스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단어를 언급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페르소나를 부여한 GPT 4.5의 튜링 테스트 결과 73%가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라고 판정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기술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편익을 주기도 하지만 언제나 어두운 면도 함께 있습니다. 자동차는 1886년도에 발명된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동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로 사망한 그 사망자 수가 작년에 2,521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화기는 1876년도에 발명된 이후 우리에게 통신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크기가 작년에 무려 8,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AI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간한 2025년 AI 인덱스 리포트를 보면 미디어상에 노출된 AI 관련 사고들만 집계했을 때 그 사건들의 빈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 챗GPT가 출시된 이후로 더더욱 증가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I 관련 사고 중 최근에 가장 좀 심각했던 사고로는 14세 소년 수월 세저가 캐릭터.ai의 챗봇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자살 시도에 대한 소년의 말에 그렇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라고 챗봇이 이런 말을 했고 결국 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건 초거대 언어 모델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손실 정보 압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거대 언어 모델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은 후에 거대한 수의 모델 변수들의 그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이때 초거대 언어 모델은 이 유한한 수의 모델 파라미터들로 이 정보를 압축하여 넣다 보니까 정보를 모두 정확하게 저장하지 못하고 저장 중에 일정 수준의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명 SF 작가 테드 창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 한 장의 남녀 사진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그 사진이 명확하게 그 모델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저장이 되고 우리가 남녀 사진을 그려줘 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초거대 언어 모델은 저장 중에 잃어버린 손실 정보를 채워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해상도 수준의 사진을 만들게 되며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환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초거대 언어 모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AI 시스템의 활용에 크게 다음과 같은 내재적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보 저장 과정에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추출할 때 거짓이 추가될 수 있으며, 만약 지식 취득 후에 사용자가 행동까지 했을 때는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다 보면 이 나쁜 일에 쓸 수 있는 정보도 그 안에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제 마음을 먹으면 그 유해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이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과 인터페이스의 기인한 이제 위험성인데요. 초거대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학습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해킹에 취약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 추출 방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화이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정보 추출을 하기 위한 해킹 방법이라는 것이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너무 쉽게 해킹 시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초거대 언어 모델의 위험성에 이제 대응하고자 카카오에서는 정책 수립, 기술 개발, 외부 협력의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노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는 카카오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AI 위험 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더 안전하고 더 책임 있는 AI를 위한 카카오의 실천으로 AI 모델의 전 생애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카카오 내부 모델의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카카오의 자체 LLM인 카나나 1.5에 적용하여 안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카카오의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는 카카오 그룹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AI 윤리 원칙을 기초로 작동합니다. 이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수립한 알고리즘 윤리 연장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특히 2024년에는 AI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항목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AI 서비스 개발 시에 규제를 준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내 AI 서비스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모두에 적용을 하면서, 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서는 서비스 활용을 하거나 또는 출시 전에 반드시 AI 세이프티를 통해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출시용 서비스의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 대표이사 직속 ERM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AI 서비스의 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개발 기획 및 구현, 운영 및 모니터링에 이르는 AI 서비스 개발 전주기에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7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해당 내용을 모두 준수해야만 외부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적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는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1957년도에 2점식 안전벨트가 발명이 되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점식 안전벨트는 1959년도에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3점식 안전벨트를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특허를 공개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차량에서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죠. 카카오도 AI 서비스를 위한 안전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자체 AI 가드레일 모델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카나나 세이프가드는
카카오의 AI가 윤리적 가치를 위반하는 위험한 출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 기술로 현재 저희가 출시한 그리고 출시 예정 중인 AI 서비스에 탑재되어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카나나 세이프가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메타, 구글 등의 빅테크 또한 이미 가드레일 모델을 발표하고 해당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대부분 영어 환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어순, 높임말, 은유, 인터넷 유행어 등 언어 고유의 뉘앙스를 포착하기 어렵죠. 또한 한국 특유의 그 문화적 리스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나나 세이프가드 시리즈의 학습 데이터셋을 대부분 직접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였습니다. 카나나 세이프가드 시리즈는 크게 카나나 세이프가드, 카나나 세이프가드 사이렌, 카나나 세이프가드 프롬프트로 구성됩니다. 카카오의 AI 가드레일 모델을 한 가지 모델로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스크별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 콘텐츠 탐지하는 거하고 프롬프트 해킹을 탐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발생 맥락도 좀 다르고요. 탐지 기준이나 정책 판단도 좀 다릅니다. 이런 서로 다른 리스크를 하나의 모델에 통합을 하면 모델의 판단 기준이 좀 모호해지고 성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 탐지에 필요한 정보 범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의 질문만으로도 충분히 이 위험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반면에 AI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안정성의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과 효율 사이의 균형, 그러니까 추론 속도와 비용, 오탐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나나 세이프가드 시리즈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8B 모델로, 비교적 단순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2.1B 모델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공개한 카나나 세이프가드 모델과 메타의 라마가드, 구글의 쉴드 젬마 모델과의 성능 비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카나나 세이프가드 모델은 해외 모델 대비 평가 기준인 F1 스코어, 프리시즌, 리콜 점수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카나나 세이프가드는 카나나 앱 등 이미 카카오의 다양한 AI 서비스에 이미 적용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AI 세이프티가 특정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올해 5월에 허깅 페이스를 통해 이 모델들을 아파치 라이선스 2.0으로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카나나 세이프가드 시리즈는 국내 기업 최초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한국어 기반 AI 가드레일 모델로 모델 공개 이후 약 3개월간 5,000번의 모델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 속에서 저희는 AI 세이프티 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외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오픈소스 AI 진영의 메타와 IBM에 이끌고 100여 개가 넘는 기업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AI 얼라이언스의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가입하였습니다. 총 6개의 분과 중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워킹 그룹에 참여해서 글로벌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UN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표준을 맞추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AI 세이프티 전담 연구기관인 AI 안전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성 평가, 데이터 구축, 기술 개발 등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성형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기술의 발전에 맞게 정책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세이프티를 위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오픈소스로 공개한 가드레일 모델은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AI의 활용이 이제는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멀티모달로 확대되는 만큼 AI가 생성해낸 이미지 그리고 영상 등에 대한 가드레일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입니다. AI 세이프티는 혼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 해외 단체와의 논의를 확대해서 AI 세이프티 표준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AI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종류와 안전한 AI 서비스를 위해 카카오가 노력해온 일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카카오는 앞으로도 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되는 더욱 안전한 안전 매트를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